그런데 원래 박쥐고기를 먹으면 귀신은 죽기 마련인데 이건 누군가의 귀신을 치료한 듯합니다. 조선시대 선조 19년 내의원 당사관이었던 한 의원이 휴가를 받아 잠시 궁에서 나와 있었어요. 밤이 늦은 시간 밖에서 한 여인이 서럽게 우는 듯한 소리에 잠에서 깬 의원은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게 되는데요.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허공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을 뿐이었죠. 이번 이야기는 조선시대 선조 19년인 1586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진사관직을 가지고 있던 외암 김훈의 집에 큰 일이 생겼어요. 집안의 가축과 하인들이 잇따라 죽어나갔고 김훈의 어머니는 뭔가에 홀린 듯 망령이 났죠. 심지어 아들인 김여물은 얼마 전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한 채 알아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김훈이 한양뿐 아니라 한양 근처까지 소문해가며 명의란 명의는 다 불러왔지만 하나같이 고개만 흔들고 돌아갈 뿐이었죠. 결국 김훈은 점을 보는 걸 금기시 여기던 사대부의 의를 깨고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인 신막점이를 불러요. 그렇게 신막점이 집안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점을 치더니 김훈을 불러 심각한 얼굴로 얘기해줍니다. 이 집에는 손말명, 그러니까 처녀 귀신이 하나 붙었는데 이 귀신의 원한이 어찌나 깊은지 도저히 자신의 재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이 귀신을 쫓아줄 사람을 하나 알고는 있다라고 말이죠. 김훈은 그자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점쟁이는 이조정랑 중 백사라는 호를 쓰시는 분이며 그분이라면 귀신을 능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원기가 나설 모양이니 한시 앞에 그분에게 어서 연락을 하시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조정랑 중 백사라는 호를 쓰는 사람이라 아는 대감이긴 한데 대체 벼슬아치나 하는 그분이 무슨 힘으로 귀신을 막을 수 있다는 건지 반신반의했지만 원기가 오늘 움직일 예정이라는 말에 급히 사람을 시켜 이조정랑을 불렀고 그렇게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백사 이항복이 도착합니다. 김훈은 이항복에게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얼마 전부터 집안에 생긴 흉흉한 일들과 그간의 자초지정을 설명해줘요. 가만히 듣고 있던 이항복은 태연하게 점쟁이에게 묻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자 이 점쟁이가 영감은 얼마 전 원기가 된 복선군의 원한을 달래주며 잡기를 다스리는 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기는 영감에게 접근조차 못할 것이니 여기서 이 집 자제분을 지켜주소서라고 답했고 얘기를 들은 이항복은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정갈히 한 채 조용히 김여물의 곁에 앉아 귀신이 오기를 기다려요. 시간은 흘러 유시 대략 오후 7시경쯤 생각보다 좀 일찍 왔죠. 귀신이라 12시쯤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노망이나 누워있던 김훈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쉰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 갈갈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 오늘이야말로 씨름 알려주마. 그렇게 귀신의 시인 김훈의 어머니가 머리를 산발을 한 채 걸어옵니다. 집안의 장정들이 이 노파의 몸을 붙들었지만 노파가 장정들을 모두 물리치고는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노파는 무서운 형상으로 오늘만을 기다렸다며 니놈들 씨름 알려주겠다며 웃으며 들어오는데 이 모습이 어찌나 기괴한지 보고 있던 사람들 중 담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해요. 노파가 무서운 형상으로 어서 비키라며 고함을 질렀지만 이항복은 퇴원했고 그러자 노파가 벽에 걸린 장검을 뽑아들어 이항복에게 휘두릅니다. 비키지 않으면 이걸로 네 놈을 뵐 것이다. 하지만 이항복은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이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제망매가를 불렀어요. 그러자 이 노파는 매우 괴로운 듯 비명을 지르더니 혼자 분해하며 내 이놈
오늘은 내 그냥 가지만 내일 반드시 니놈들을 요분질 해줄 것이야 라는 말을 끝으로 입에서 피를 토한 채 그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밤이 지난 후 이양복은 김은과 점쟁이를 불러 자신의 재주가 마땅치 못해 원기를 완전히 잡지 못했으니 이 집의 애군을 막을 수 없었다. 무슨 도리가 없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지난밤 직접 본 이 원기는 보통 원기와는 조금 다른 원기인 것 같다. 상당히 덕을 쌓은 귀인데 무슨 일로 인해 이 덕이 원으로 바뀌며 원기가 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이 원기가 이 집의 사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점쟁이에게 소리치죠. 누가 봐도 귀신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사위의 모습에 김호는 상세히 얘기해보라며 역정을 내는데요. 대체 이 귀는 누구이고 사위가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으로부터 1년 전 과거길에 올랐던 이 사위는 갑자기 내린 비로 산속의 한 사당으로 들어갔어요. 초에 불을 붙이고 보니 벽엔 미인도 하나가 붙어져 있었는데 그림 속 여인의 모습에 반한 사위가 미인도에 손을 대자 허공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제가 마음에 드시옵니까? 놀란 사위가 누구냐 물었고 놀라지 마시옵소서. 소녀는 잡기이긴 하나 사람을 해치진 않습니다. 라는 귀심의 정감 어린 말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때 귀신에 홀린 거죠. 안심한 사위가 넋두리처럼 자신의 처지를 귀신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신은 세 번째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이번에도 떨어지면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요. 그러자 귀신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제 초상화를 가져가소서. 대신 나중에 제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초상화 속 여인의 모습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 사실 처지가 급해서 물불 가릴 거 없던 사위가 귀신의 말대로 일단 초상화를 챙겨 들었는데 그랬더니 실제로 과거에 붙었고 이렇게 김은의 집에 장갑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자신의 운수가 대통할 것 같던 이 사위에게 점점 근심이 쌓여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약주를 지키라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귀신 때문이었죠. 사위는 그 부탁이 무엇이었냐 물어보니까 귀신이 사위의 처남, 그러니까 김은의 아들인 여무를 자신이 죽게 할 테니까 그와 영혼 결혼식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될 말에 사위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다 귀신을 죽인다고 하는 방법인 박쥐고기를 양념에 속여 귀신에게 먹였고 그렇게 박쥐고기를 먹은 귀신이 피를 흘리며 사라지기에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위의 얘기를 들은 김은은 집안에 귀신을 들인 게 이 사위라는 사실에 매우 화를 냈고 점쟁이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위에게 혹시 초상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사위가 자신의 방에서 초상화를 찾아와 내미는데요. 점쟁이가 이 사위를 보며 하는 말이 아직 이 초상화를 버리지 못한 것을 보니 아직까지 귀신에 홀려있구려. 초상화를 보아하니 원래부터 얻기는 아니었지만 사위 때문에 죽을 뻔했던 원한 때문에 얻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박쥐고기를 먹으면 귀신은 죽기 마련인데 이건 누군가의 귀신을 치료한 듯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김은의 집에 갑자기 가축과 하인들이 죽어나갔고 늙은 어머니가 노망이 났으며 아들 여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원흉이 사실은 사위가 들여온 미인도의 귀신 때문이었고 혼자 해결하려던 사위로 인해 죽어가던 귀신을 누군가가 치료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아니 대체 어떤 누가 이 귀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점쟁이는 한숨을 쉬며 얘기합니다. 이건 천기누설인데 앞으로 수년 후 조선에 큰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조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그중 한 사람이라면 귀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항복이 대체 그게 누구이냐고 묻자 점쟁이가 다시 한번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벌써 청기누소를 2번 한 것이라 제 목숨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부디 제 자식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이라 약조해 주시옵소서. 기문이 알았다 끄덕이자 점쟁이는 2번 절을 하고는 피를 토하며 얘기합니다. 내의원 당사관 허준을 부르시옵소서. 네, 그 허준이요. 말을 마친 점쟁이는 그대로 쓰러져 요절했다고 해요. 그렇게 사망한 점쟁이를 기문은 애석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급히 허준을 불렀고 자신의 집에 도착한 허준에게 다짜고짜 귀신을 치료한 적이 없냐고 묻는데 허준이 놀라며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 휴가를 받은 허준은 궁에서 나와 잠시 사가에서 머물렀다고 해요. 늦은 밤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여인이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깼고 대체 이 밤중 누가 그리 서럽게 우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열어보는데요. 문을 열자 눈앞에 보인 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허준이 매우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누구냐고 소리를 치는데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전 잡기운데 박쥐고기를 먹었나이다. 부디 소녀를 가엾이 여겨 치료를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명이라는 듯 보이지도 않는 귀신은 무슨 재주로 치료해 줄 수 있겠어요. 귀신은 벽에 자신의 모습을 그릴 테니 진맥을 해달라며 이건 허위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말하고는 붓이 스스로 움직여 벽에만 무언가를 그려냈다고 해요. 그렇게 벽에는 한 미인의 초사화가 그려졌고 허준이 이 그림의 손목에 진맥을 짚어보는데 놀랍게도 맥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렇게 진맥을 따라 귀신의 몸에 감도는 나쁜 피를 뽑아내자 귀신은 감사하다며 언젠간 꼭 답례를 하겠다 하고는 그림과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항복은 허준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초상화를 보여주며 혹시 그때 그 여인이 이 여인인지를 묻는데요. 허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항복은 허준에게 말해요. 자네의 치료는 의원으로서는 훌륭했지만 사람의 도리로선 잘못되었다. 그로 인해 벌써 애꿎은 사람 수십 명이 죽어나갔으니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자네가 도와야 한다 라고 말이죠. 허준은 자신의 의술로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대답했고 이제 기문과 점쟁이 이항복과 더불어 허준이 함께 귀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은 흘러 축시, 그러니까 새벽 1시경이 되자 다시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기문의 어머니가 이번엔 칼을 들고 나타나는데요. 눈은 완전히 뒤집혀져 있었고 입에선 한해 서린 괴성이 흘러나왔다고 해요. 오늘이야말로 네 놈의 씨를 말려주겠다며 칼을 휘두르는 순간 허준이 앞을 막아서곤 당신의 원한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그만 그 원한을 잊고 좋은 곳으로 가라며 귀신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부탁에 어쩌지 못해야 하던 귀신이 결국 칼을 내려놔요. 소녀가 아무리 미천한 원귀이지만 어찌 은인에게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소녀가 물러날 테니 6년 후 여물님이 억울하게 죽거든 그땐 꼭 소녀와 짝을 지어주소서 라는 말에 기문이 매우 언짢아하며 퉁명스럽게 알았다 답했고 그러자 이 귀신이 절을 하고는 농우의 몸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6년 후인 1592년 기문의 아들 김여물은 임진왜란 당시 충주지방 방어에 나섰다 실패하게 되며 물에 투신하였고 이항복이 그의 시신을 수습해 귀신과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항복과 미인도였는데요. 조선의 민당 어우야담에 실려져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얘기가 엄청 스펙타클하죠.
이번 얘기에는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까지 등장했어요. 이 이야기는 조선의 명의 허준이 귀신까지 치료해 주었다는 내용으로도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번 이야기에서 귀신을 물리친 건 이항복이 아니라 허준이죠. 이항복은 귀신이 여물을 해치지 않게 막아준 수단 정도였고, 사실 이 귀신을 물러나게 한 건 허준의 간곡한 부탁이었죠. 자, 그렇다면 귀신이 탐낸 김여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김은의 아들 김여물은 현재까지도 조선의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때문인지 훗날 사람들은 그날 귀신이 일단은 물러난 거고 6년 후 귀신이 김여물을 데려간 거라는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1586년 진사 김은의 집에 사위가 들인 미인도로 인해 악기가 씌이며 집안이 풍비박살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김은의 아들을 탐내다 죽을 뻔한 고비를 겪은 귀신을 치료해주며 살려준 건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이었고, 그렇게 소멸되지 않고 원한으로 악기가 된 귀신을 잡기 위해 이항복과 함께 나선 허준의 테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